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 긴 불황 속에도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 미국 주식 투자가 답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주식 생초보도 돈 버는 글로벌 투자 특강.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치다 시즌 4죠. 우리가 딱 한 종목 출발해서 이름을 주식에 미치다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정규편은 지금은 3주째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번외편으로 해갖고요. 3번까지 했고는 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리 이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네, 오늘 모처럼 저희 방송에 거의 1년여 만에 다시 오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트렌드의 남자, 그러면서 우리 또 장기 투자자의 큰 수익을 부모 아버지와 함께해서 이게 거의 부자 도박단이거든요. 이게 이석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석준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이제 좀 나가려고 이렇게 네. 준비하면서. 네, 요즘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고요. 네, 이제 또 7월 말에 또 한번 또 다시 학원 선생님들하고 네. 한번 네. 같이 나가야죠. 저희 이제 방송은 또 오랜만에 하지만 우리랑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모든 백단에서 뒤에서 뭔가 좀 작업을 해주신 분이 바로 이석준 대표입니다. 그럼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단촐하게 3명이서 합니다. 우리 또 최재 씨가 오늘 또 비가 좀 왔잖아요. 아침에 좀 비가 와갖고 몸이 좀 찌뿌당하다 그래갖고요. 오늘 했고요. 오늘 번외편 4번째. 그리고 우리 유호성 선생은 또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있어서 당분간 또 같이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께서 네. 오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게 정규 방송 못하고 저희가 오히려 더 좋은 거 북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실황 녹화로 계속 보내드렸잖아요. 네.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요. 지난주 그 북콘서트 때 했을 때 느낌?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7월 7일에 했었던 행사. 뜻밖이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콘서트 하니까 이렇게 보통 모여서 소수의 인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담소 나누는 그런 분위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노래 부르고. 그건 아니고 어쨌거나. 네. 근데 그 사진을 봤잖아요, 제 집에서도. 네. 저희 와이프도 깜짝 놀래고 왜요? 세미나스러웠다. 그러니까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미국 주식 쪽으로 진짜 관심이 있는 거냐. 네.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네. 사람이 많이 오냐. 네. 사실상 이제 제가 그런 사진을 안 보여주거든요. 네, 창피해서. 그렇죠. 네. 제가 세미나 사진을 안 보여주는데 이건 좀 페이스북에 자동적으로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프도 봤는데 네.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제 돈 벌 일만 남은 것 같다. 네. 애기 엄마도 미국 주식 관심 많아요? 관심 많죠. 네. 유호성 씨보다는 그래도 위죠. 지금 수준이? 저한테, 예, 그렇죠. 저한테 보고 드린 게 있으니까. 보고 드는 거? 네. 네. 근데 그 와이프 얘기도 네. 저번에 한번 네이버에 또 저희가 올라갔잖아요. 네이버, 맞아. 경제. 네, 경제. 경제에 또 한번 훅 갔다가 네. 정말 대단하다 이건. 네. 왜냐면 네이버에 대한 위상은 뭐 국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잖아요. 우리 형님이죠? 예, 네. 최고 형님인데 네. 거기에 글이 올라갔다 자체만으로도 네. 와이프는 그날 하루는 정신을 못 차렸죠. 맛있는 거 드시고. 예,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또 그 얘기도 하고 네. 제 진짜로 네. 제 조카들하고 또 저희 형님 때 같이 얘기했는데 네. 그냥 일반인 듣기에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게. 형님 친형? 콘서트.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오빠. 네, 같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술 드신 거 아니에요? 술은 안 먹고 제가 싫어하니까.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북콘서트, 책을 썼다, 북콘서트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더구나 또 네이버 M에 또 나갔다, 이런 얘기들만 종합해보면,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네. 진짜 대단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지갑이 얼마냐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12,000원짜리 돼지갈비 무한리필 먹으면서 그 돈을 누가 냈어요? 제가 냈죠. 앞으로 열심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일산에 있어요, 그런 게? 일산에. 진짜 무한리필이에요? 네, 돼지고기 무한리필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 맛있어요? 네, 맛은 뭐 12,000원스럽습니다. 12,000원. 숯불에다가. 그렇죠. 그런 것도 물어보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네. 12,000원 무한리필 돼지고기 그런 가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요새 경기에 딱 어울리는 아주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돈도 벌어요? 그럼요. 그 생각으로 이제 그 얘기하면은 네.
마진이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예. 네, 이렇게 뭐 이제 주는 거 대신 조금 먹고 네. 셀프도 좀 많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수입산 돼지갈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예, 단가도 조금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요새 뭐 삼겹살 무한 리필도 있고 삼겹살 무한 리필을 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뭐 부위별로 조금 다른 것들에서 이렇게 무한 리필 집들이 좀 나오는데 네. 뭐 보통 얘기하시기로는 마진이 보통 요새 뭐 좋은 집들은 한 30% 정도. 네. 네. 거기서 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중심보다는 사실은 좀 외곽 네. 이런 데들이 사실은 좀 일산스러운. 네, 뭐 일산이나 뭐 더 나가든가 뭐 이런 데들이 일산 서남 고향. 네, 뭐 그런 데들이 뭐 이제 좀 잘 되고 지방들도 요새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태어나서 뭐 설명회나 이런 걸 워낙 많이 다녀봤지만, 저는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북콘서트는 제가 처음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90명 가까이 왔거든요. 90분 왔는데, 처음에 교보 측에서 얘기할 때는 50명이 안 올 거다. 50명이면 대박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출판사 쪽은 이게 인기가 그렇게 많은 분야가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소설책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연애 소설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했었죠.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어디가 홍보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증권사에서 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끼리 한 건데, 꽤 많이 왔다. 보고 있고요. 어떤 페이스북 중에나 이런 거 통해서 온 분들이 한 7, 80% 됐고요. 물론 한 10대 분 정도, 한 20% 정도는 저희 방송 통해서 좀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는. 하여튼 생각보다 많이 왔고요.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저 진짜 깜짝 놀란 건 다른 게 있어요. 저렇게 해보면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어찌 보면 멤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네네. 뭐라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누른 분들에 보면 85% 정도가 남성분이고 15%가 여성이라서 당연히 남성분들이 절대 다수라고 생각했는데 여성분이 거의 3분의 1 됐죠. 네, 많았어요. 여성분이 꽤 많고 특히 젊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남성이고 여성이랑 상관없다 지금 돈 벌자는데 관심이 있고 많다는 걸 느꼈고요. 한번 느낀 거가 하여튼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제가 그날도 방송했지만 전 느낀 게 이거예요. 왜 애들 관심이 많을까? 또 이제 진행하면서도 왜들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왜 왔을까? 하면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뭐 더워서 왔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졸립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답답한 현실? 네, 답답한 현실? 그거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퍼뜩 들었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그날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요. 미국 주식이 꼭 답이다, 정답이라는 생각은 감히 안 갖고 있으나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은 지금 X 같다. 특히 뭐 경제를 떠나서 X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여러 번 쓴 말이지만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개 잡주 같은 것도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장을 계속하느냐. 그러니까 돈을 못 벌더라도 성장을 계속하면 초기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만 하면 그냥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많이만 팔면. 그래서 그렇죠. 외형만 늘어나면 성장이 되면 뭐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성장이 늘어나면 외형이 늘어나니까 뭐 이게 있고요. 그래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출 때쯤 되면 주주 친화 정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뭔가 먹을 걸 줘야 되거든요. 배당을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고도성장을 했던 나라인데요. 6, 7%, 8, 9%의 고도성장하다가 2000년들 IMF지하면서 훅 꺾이고 그 다음에 또 반등하다가 또 꺾인 이후에 지금 2, 3%짜리 경제 성장도 겨우겨우 하는 나라단 말이죠. 네, 나라고. 근데 그러면 성장이 멈춰온 나라면 뭔가 다른 메리트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메리트는 소위 우리 업계에서는 배당이라고 하는데 배당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배당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조금 주고 성장은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보다 아래고 아시아 임원주 국가 여러분들이 다 씨발 저런 나라 이거 뭐야 이런 나라는 거 베트남이나 이런 필리핀이 60% 성장하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다 무시하는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도 못 쫓아가고 배당은 OECD의 최저 수준. 이건 한마디로 매력이 없는 나라예요. 주식,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우리는 뭐로 하느냐? 우리는 애국심으로 뭉치면 되죠. 그잖아요.
전 까놓게 얘기해서 이런 그날도 딱 이렇게 솔직히 못하지만 욕 먹을까봐 네. 왜냐면 혹시 거기서 기관 사람 있으면 어떡하냐? 끌려가는 거죠. 끌려갔잖아요. 이것도 누를지 모르지만 이건 뭐 이 말은 이 목소리는 장우석이라 그러면 되진 않아. 근데 그래요. 실제로 보면 성장도 없고 네. 성장도 없고 그렇다고 수익을 나눠주지도 않고 네. 그 생각은 다 지금 그 우리나라 쌍팔년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쉽게 해서 롯데 그룹 딱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 천지개벽에 어떤 지금 이렇게 주식회사라는 거가 집어대로 자기네끼리 뭐 형제끼리 싸워?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이미 그런 거는 60년 전에 끝난 나라죠. 60, 70년 전에. 또는 미국식 기준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서 그런 거 다 끝났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70년, 80년에도 그 지랄 떠는 거거든요. 네. 그럼 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게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나라. 그래서 몇 번 기회를 줬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아닌 나라를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애국심이다. 애국심으로 주식은 역시 한국이야. 한국에서 무조건 지지복구해야 돼.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 같은 개스러운 시장에서 나는 뭔가 개보다 우리 온 국민은 개국민 됐잖아요. 네. 개돼지 국민. 개돼지 국민 됐잖아요. 네. 이 개돼지 같은 국민에선 나는 조금 앞서갖고 나는 다른 개보다 빨리 다룰 수 있다. 네. 나는 다른 개보다 귀가 빨라갖고 난 정보를 먼저 알 수 있다. 네. 그런 애들 먹는 판이에요. 나는 요번에 그 뉴스 있잖아요. 나는 뉴스를 내용을 잘 안 봐요. 네. 아마 요번에 교육부인지 뭔가 문제 됐잖아요. 네. 그 사람이 저 주시장을 딱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시장을 설명한 거예요, 그분은. 주시장이 개돼지거든요. 개돼지가 지금 그 펀더멘탈로 설명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오늘 제가 심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설명이 잘 안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따도 본부장께서 얘기하겠지만 설명이 안 되니까 남보다 먼저 알고 그죠? 그쵸. 남보다 좀 귀가 쫑긋해야죠. 남보다 먼저 알고 남보다 멀리 봐. 네? 멀리 뭔가 숨어서 멀리 눈이 좋아. 그래서 이 사람 작전 같은 거 하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그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무슨 어떤 개발 소식이 있다더라.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 어디였죠? 그 신공항? 네, 그렇죠. 네. 신공항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 어딘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신공항이 어디 된다고 알고 이런 거죠. 김해공항 때문에 뭔가 관련주 올라간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기억도 안 나지만 분명히 김해공항이 된다고 알고 있는 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면 사는 거죠. 그냥 돈 대박 벌었겠죠. 뭔가. 그래서 저는 개돼지가 지금 잘 버는 시장이에요. 대한민국. 전 딱 어제 교육부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주시장은. 제가 오늘 너무 처음에 과격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여튼 결론은 뭐예요? 성장도 없고 배당도 없고 이런 나라는 애국심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정말 그래요. 졸라게 지금 한국 자신 있다. 애국심 뚫다 문제 있다면 한국 열심히 파야죠. 한국만 하면 되죠. 한국만. 애국심 테마주를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애국만 해야죠. 애국만. 그래서 애국으로 똘똘 뭉친 주식만 찾으면 되죠. 그리고 딴 주식하면 안 되지만 그게 약간의 아니다. 나는 그 정도의 애국심이 없다 하면 네. 지금 당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이것들을 하시면은 솔직히 다 필요 없어요. 네. 딱 10개 증거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계좌 되는 거. 그게 뭐 외국이 됐고 다 상관없어요. 딱 오늘 눈 딱 감고 내일 당장 한 1,000불 있죠. 1,000불. 네.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1,000불을 환전 계좌 트고 외국 해외 계좌 트고 1,000불에 있어갖고 그냥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그냥 S&P 500 중이나 큰 기업 중에 그냥 여기 들어오신 분이 그냥 다 무슨 우리가 얘기한 유황정보 14개 책에 쓴 거 있잖아요. 네. 다 잊어버려도 돼 솔직히. 네. 그냥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죠. 들어봐서 아는 거. 길거리에서 지나가서 브랜드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사고 한 3, 4개월 그냥 6개월 기다려버리면 아주 운이 좋지 이상한 사람 아니면 돈을 좀 벌 것 같아. 그쵸. 그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교육부 사람 때문에 생각나는데 지금은 좀 주세요. 대한민국 주식을 요즘 특히 느낀 건데 좀 빅년 먹은 주식시장이요. 한마디로 빅년. 그래서 지금은 애국심으로 뭉치던지 아니면 돈 벌 공리를 하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흥분했나? 또 그런 것 같아요. 흥분했나? 다 지워버릴까? 아니. 다 지워버릴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거 미국 주식을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이해 안 가는 게 예전에 한번 채널K에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유독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좀 너그러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애국심이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거나 그러면 치킨 한 마리 먹으면서 그냥 털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밑바탕의 애국심이죠. 아니 근데 적당히 잃어야죠. 보통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고 또 네.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정말 어이없이 깨진 우리가 이제 흔히 나와서 얘기하면 사기 맞은 거잖아요. 어떤 건물 샀는데 그렇죠.
누군가 이거 뭐 개발 호자겠다고 뻥을 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마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20분이면 광화문 간다는데 알고 보니까 2시간 걸려서 버스도 안 와. 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소한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태클을 걸거든요. 저도 자영업을 해봤잖아요. 네. 옷 하나에 있는 옷점 하나 갖고도 태클 잡는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따지는 거죠. 네. 나는 이렇게 바랐는데 이게 안 됐다. 근데 유독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잡주들이 막 해도 거기에 대한 비난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애국심이라니까요. 자기 탓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면 애국심이요? 자기. 나는 요즘 느낀 게 애국심이야. 아 애국심이 많은 거야. 국가의 돈을 이렇게 자꾸 네. 잘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주는 건가요? 못 사는 사람들이. 애국심이니까 애국심이라도 우리가 혹시 아직도 안 보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미국 주식이 답이다. 네. 뭐 녹화 중계 북콘서팀이 딱 우리 영상 올려놨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갖고 있는 게 애국심이다. 애국심. 그게 왜 애국심이냐면 투자자도 애국심에 뭉쳤어. 내가 지금 미국 주식하면 미친놈이지. 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군대 갔다 와서 아니면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결혼하고 사는 사람이 네. 미국 주식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이건 안 되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정말 여기서 진심인데 증권회사도 애국심 뭉쳐 있는 거죠. 왜 미국 주식을 사갖고 사람들 우리의 부를 투자자의 부를 왜 미국에 갖다 바쳐? 그러니까 걔네들도 증권회사 사장이나 증권회사 오너들도 애국심으로 한국 주식만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닌가? 그게 이중성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막말로 우리가 이민에 대해서 열광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미국을 꿈꿀 필요도 없고 캐나다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녀를 네. 해외 나가서 보다 넓은 물에서 가리키려고 하는 욕구도 적을 거고 근데 한국을 다 욕하잖아요. 누가요? 그랬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페이스북에 트렌드가 있는데 페이스북은 어차피 콘텐츠를 생산하진 않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공유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오는 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최근에 개돼지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정치하는 분들이 어떤 그런 잘못된 정책들을 비난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요? 아니 대부분이죠. 저는 애국심에 뭉쳐 있는 사람인데. 사실이 그런데 네. 한국을 많이 비난하고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게 많다라고 얘기하고 한국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애국심이라니까요. 그게 애국심이라고 생각해야지 답이 맞는 거네. 이게 악구가 맞는데요. 악구가 맞죠. 악구가 딱 맞는 아니면 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이석준 대표는 애국심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애국심은 미국이죠. 왜요? 우리나라 애국심 강한 분들이 맨날 미국 깃발 들고 흔드니까 네. 애국심에 이제 그 2차원적인 어떤 이제 약진을 하려면 미국 거 사야죠. 네. 언니도 좋아하시는 그런 언니도 좋아하는 나라 아닙니까? 언니도 좋아하는 나라. 근데 네. 좀 냉정해 봐서 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좀 네이버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그거 좀 콘텐츠를 공유하자 그 얘기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네이버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가 이렇잖아요. 네이버가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뭐를 알려주고자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도 결국은. 그렇죠. 그잖아요. 많은 사람 어떤 뉴스로 헛맹랑한 뉴스인데 사람이 보지도 않아. 그럼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공감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관심 있는 것만 안 올릴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거기 언론사도 아니라서 갑자기 관심도 없는 그런 많이 읽게끔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국심이랑 주식이랑 재테크는 정말 별개다. 오늘 결론은 그거죠. 애국심은 있는 거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애국심과 주식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게요. 양도세 낸다 뭐 맨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양도세도 내고 막 얘기하는 미국 주식은 양도세 내잖아요. 그 양도세를 미국에 냅니까? 아니죠. 어디다 내요? 국내에서 받는 거죠. 미국에는 저희 세금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내는 거죠?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내는 거고요. 그럼 애국심은 상관없네요? 거기서 많이 돈 벌어서 애국심을 발로로 해서 애국심을 표현으로 세금 많이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사람도 애국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세미나 때, 키움 세미나 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저하고 유호성 씨가 같이 서 있는데, 왜 22%나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다. 차 띄고 포 띄고 남는 게 뭐 있냐. 막 그래서, 그건 돈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남는 게 없는 거냐, 번 거에서 내는 건데, 그래서 막 계속 물었더니, 그분이 한 1억을 벌으셨대요. 사실은. 1억을 벌었는데,
다 쓰신 거죠. 1억을 벌어서 2,200만 원을 따로 떼놨어야 되는데 다 쓴 거죠. 그러고 나서 새롭게 내려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신 거죠. 아깝죠. 아깝죠. 그래도 옆에 계신 얼굴이 다른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어이없어 하시죠. 예, 아니 너무 행복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1억을 벌었는데 2,200만 다 써갖고 세금을 못 내고 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사실 좀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 돈을 벌어본 분은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죠. 돈을 안 번 분들이 22%에 그거 내고 또 수수료 내고 환전하면서 환전 차익도 내고 이게 남는 게 뭐 있냐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원래 차 살 때 폐차 고민하세요. 저한테 최고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래세 그냥 사고 팔 때마다 엄청 거래세 내잖아 우리나라. 돈 1억도 내잖아 우리나라 거래세. 0.3%씩 따박따박 내죠. 따박이죠 따박. 따박따박 내죠. 네, 따박따박. 네, 조금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도 양도소득세로 가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그걸로 가게 되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딱 계산해보니까 네. 돈 번 분이 없잖아요. 지금 개인들은. 양도세를 전환하는 순간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게 과천의 기획재정부에 있었던 관계자의 얘기예요. 2010년도에 회의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다 미국 주시했던 그 전 증권사의 직원을 찾아가서 정부에 대해 따진 거죠. 왜 미국만 양도소득세를 너희들이 받아가냐. 그때 했던 게 한국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원래 그게 맞다. 번 거에 일부 내는 게. 맞죠. 그런데 한 달 뒤인가 다시 모여서 했을 때는 돌려보니까 한국은 돈 번분이 없어갖고 그대로 0.3% 가고 미국은 그런 데서 수익을 좀 내고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이원화시켜서 가야겠다는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기존에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미국 주식은 거의 다 돈 번 거고 한국 주식 하신 분들은 그걸 못 바꿀 정도로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네. 번분도 있죠. 번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 조세 편의하면서 그냥 바로 따박따박 떼버리는 거죠. 떼버리고 그러니까 좀 그 세원은 편의주의하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게 맞죠. 이게 보면 그 세수 측면에서 보면 돈 번 사람이 내는 게 맞죠. 그렇죠. 지금은 돈을 잃더라도 0.3% 그냥 따박따박 내게 따박따박. 네.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사실 양도세 문제예요. 그렇죠. 해보지도 않고 그거 22%를 생돈 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왜 그 돈을 내고 해야 되냐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돈을 안 벌어본 분이고요. 돈 벌으신 분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돈 버신 분들은 절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아요. 본인이 어차피 썼다고 그러면 좀 억울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벌어서 내는 건데. 그렇죠. 뭐 1,000만 원 벌어서 뭐 그러고 250만 원인가 그것도 250만 원까지 또 그냥 공제되고. 집 할 때도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신에 거래세를 따박따박 내는데 그건 또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예. 상당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거래세 낸다는 것 자체가. 거래세 뭐 돈을 벌지도 않는데 왜 내? 그리고 이제 그 환전. 수입인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환전 때도 그런 얘기 해요. 환율이 하루에 뭐 얼마 안 움직이잖아요. 언제 들어가면 제일 쌀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들어오시는 순간 하루에 10% 20%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0.1%에 0.2%에 그거를 그렇게 고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오게 되면 진짜 10% 20% 움직이는 시장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의 환전인데 그 조그만 거에도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거죠. 그건 애국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애국심이랑 상관없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을 안 하려고 하는 핑계가 아닌가 생각 좀 해봐요. 핑계죠, 핑계. 네, 좋은 주식인데 정말 보기에 좋은 회사거든요. 로키드 마틴 정말 사드가 나오면 이 주식 사고 싶은데 영어를 못한다. 그리고 뭐 자료가 없다든지 그리고 너무 비싸 보인다. 그것도 양도세, 그 다음에 환전 수수료, 기타 등등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낮밤도 바뀐다. 그렇죠. 디즈니 같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주식을 얘기해도 뭐 비싼 것 같아. 아니면 좀 떨어지면서 할게.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성분들이 해외 주식 쪽으로 잘하실 수도 있어요. 해외 주식을 먼저 해서 그런가? 그럼요. 그 백도 먼저 사보고, 그럴 수도 있네. 명품도 사보고 이랬기 때문에 주식도 이게 약간 미국 주식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됐고 이렇게 좀 역사들이 좀 오래 있고 그것도 많이 줬잖아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은품도 많이 준 거죠. 이렇게 배당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명품이구나 이런 생각에 이렇게 아마 덤벼드실 때 아마 훨씬 쉽게 생각하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분명히 직구도 여성분들이 처음에 비타민 사고 애기 옷 사고 이런 것부터 있잖아. 아마존에서 사고. 그 아마존에서 열심히 사갖고 오늘 아마존이 사상 최고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아마 아마존에 산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남성보다 여성분이 많을걸요? 한국에 심지어 지점도 없잖아요. 네. 우리는 아마존도 CEO 계열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아마 판매하는 사람 사이트 연결되는 그럴걸요? 그 정도 있었던 뭐 것 같아요. 이베이 정도 연결되거나 그럴 거고, 근데 되게 그 아마존이 굉장히 친절해진 것들이 요새는 뭐 한국으로 배송도 무료인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아마존 프라임이 이번에 그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네. 안 돼 있으니까. 네. 워낙 또 난리야 전 세계 오늘 내일 해갖고 아마존 프라임 데이잖아요. 그래갖고 난리 브루스 걸치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우리 이석준 대표도 이제부터 이제 미국 주식 또 해볼 거라면 이제 또 네네, 사야죠. 사야 되는데 한국 주식도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걸 좀 해봤어요? 한국 주식을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한 3년 갖고 있었던 게 세아홀딩스 갖고 있었죠. 네. 세아홀딩스 저는 들어갔다가 네, 한 50% 정도 수익 나서 그거로 대출 갚았죠. 네. 네, 저희는 일단 오래 갖고 있고 배당 주는 주식만 주로 사고 이제 S51 우선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쌌을 때 갖고 있었어요. 뭐 한 10여 년 갖고 있었는데 배당으로 까박까박 배당받고 배당으로 일단은 샀었던 돈은 다 먼저는 회수를 다 했죠. 하고 남아있던 돈이 남은 돈이 된 거니까. 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은행 다니실 때 하도 많이 몇 번 해먹으시다 보니까 네. 아 이거 해먹는 거보다는 그냥 배당주가 낫겠다는 생각을 한 15년 전, 20년 전에 하셨어요. 그래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제 그 배당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셨고 네. 저도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산다 그러다가 이제 다 얻어맞고 그냥 배당주로 가게 됐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딱 한 번 후회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한 15년 전에 호텔 신라가 네. 그때 5,000원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 얘는 좋은 회사인데 왜 이럴까 그러고 샀다가 떨어져서 팔았는데 네. 그 다른 주식들처럼 그냥 오래 갖고 있었으면 네. 나 작년에 집 좀 옮기지 않았을까. 근데 미국 주식에 왜 관심 갖게 됐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래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상장 폐지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일반인들이 사실 겪을 얘기도 아니고. 그거는 뭐 대잡자는 사람들이 작자나 네네. 이상한 거 하는 사람들이지. 그럼- 친구들이 이상한 거네 거기는. 뭐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이제 네. 그거로 돈 버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주위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회사를 오래 갖고 있으면서 꾸준히 벌고 이거를 어쨌든 그 금융의 포트폴리오 봤을 때 예금, 적금, 뭐 하나 주식, 보험 이런 식으로 좀 짤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국내 주식은 그런 것들이 별로 좀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꾸준히 적금처럼 뭐 이제 오래 갖고 쓸 수 있는 주식을 보다 보니까 국내 배당주는 이미 다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조금 전망이 이렇게 좋지 않은 편이고 근데 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꾸준히 봐도 그 나라 안에서 탄탄한 내수를 가지고 성장을 했지만 이제 외국으로들 많이 나가서 이제 조금 그 시장들이 좀 커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오래 갖고 있을 거라는 일단 기본적인 제 투자 성향상 책은 다 읽었어요? 최근에 이제 앞표지만 읽고 이제 뒤에 아직 들보고 있죠. 왜냐면 이걸 보게 되면 네. 문제가 네. 그 객장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돈이 사실 오늘 들어왔거든요. 방금 조금 전에 들어온 돈 가지고 이제 보고 선택해서 가야죠. 하나씩. 이제 그 하게 되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 사진 찍어서 그 뭐 이제 스토리를 좀 써볼 생각입니다. 계좌 트는 거 더 찍어야죠. 네,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여기서 급 질문 들어갑니다. 네. 본부장님, 여기 우리 이석준 대표랑 한국 주식의 나름 전문 그 강사 유효 선생이랑 욜당하면 누가 더 수익률 낼 것 같아요? 저는 이 대표님이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이유는? 어쨌거나 아직 유호선 씨는 네. 유호 선생은 네. 그 약간의 그 공부를 막 해서 뭔가 좀 막 끌어오르는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는 네. 그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장기적인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불나방스러운 거를 미국에 적용시키시고 있는 거고 미국에 적용 억지로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애국심이 없나 그래도? 애국심을 좀 버리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 그거를 아니 그 애국심이 넘쳐 있는데. 네, 넘쳐 있는데 미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종목 수가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쉽게 사는 게 한 6천 개 되죠. 6천 개. 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딱 머릿속에 박힌 게 뭐냐면 하루에 200% 오는 게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얘기하고 다녀요. 맹물안 이런 거? 예, 네. 미국 주식은 하루에도 그렇게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런 측면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 주식이 어디를 보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그쪽 보고 있고 이 대표님은 또 반대쪽에 있는 약간 네.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네. 좋은 시장인 것 같다고 보고 있잖아요. 네. 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서 얘기한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네. 뒤에 얘기하신 게 맞죠. 지금도 한국 주식도 아마 장기기 때문에 수익을 났지 네. 네. 그것도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했다 그러면 네. 이게 어떻게 망하냐면요. 네. 보통 주식을 사서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미치는 거죠. 네. 짜증 그래서 제대로죠. 나중에 두 번째는 그거를 추격 매수하게 돼 있어요. 네. 추격 매수했더니 이번엔 거꾸로 떨어지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이게 투자금이 잃는 형태가 딱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걸 방지해 주는 게 장기 투자인데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딱이죠. 네. 네. 3년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는 기업도 3년 턴으로 해서 그 실적을 잘 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3년 정도면 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일단 딱 관심 있는 주식이 뭐 있어요? 전 요새 이제 뭐 계속 얘기하신 주식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랑 얘기하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좀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오, 부부 도박 다니겠네? 네. 스타벅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사실은 좀 따로 있어요. 말씀하신 뭐 이렇게 중국에 뭐 이제 매장이 더 나오는 것들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 요새 경제 기사 중에 보면 스타벅스 생활권이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와요. 그렇죠, 있어. 네. 그게 이제 보면 스벅권인가? 스벅권이라고 해서 스벅권. 그쪽 이제 집값도 변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스타벅스가 이제 커피 파는 것보다 좀 매력적인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맥도날드는 사실은 부동산 회사라고 지칭했었거든요. 네. 그 땅 사서 돈 번 거지 햄버거 팔아서 돈 벌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스타벅스가 국내에서만 해도 핀테크 쪽으로는 사실 가장 앞서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선불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장들이 좀 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된 나라가 의외로 중국인데 중국이 물론 커피를 많이 마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핀테크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성장성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외에 뭐 이제 또 뭐 아직까지 나가지 않은 많은 나라들 뭐 이제 계산을 하고 보면 이제 뭐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뭐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유행을 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네. 뭐 이제 아주 급등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좀 안 하지만, 네.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장타를 칠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조금 많이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참 올릴 때 사진 찍을 때 계좌다 지우시고요. 네, 그럼요. 확실하게 좀. 워낙 또 전문이니까. 네. 잘 지우죠. 네, 잘 지우실 것 같고요. 그럼 본부장님, 제가 갑자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은 항상 설명할 때 이제 배당을 몇 프로, 고배당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으시는 분한테 배당 주다 하면 배당 먹으려고 뭐하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배당주라고 흔히 통칭하는 거는 거래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잘 안 올라요. 주가가 안 오르고 좀 배당 맞고 뚝 떨어져요 또. 네.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배당주거든요. 전통주 배당주. 거래도 안 되고 조금만 자산주 성격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본부장님은 그냥 한국 주식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게 배당주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S&P 500에 80% 정도 배당하고 흔히 해서 배당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P&G가 배당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배당을 많이 줄 뿐이지 우리식의 배당주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주세요. 그 차이. 대한민국의 배당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신 분이 배당주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보통 사람 느끼기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주가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단지 조금 배당 주는 거거든요. 왜 주가가 많이 안 오르죠? 배당주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배당주는 그런 거죠. 거래 별로 잘 안 되고 그냥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배당만 먹고 주가가 별로 안 올라요. 그런 걸 배당으로 많이 여기거든요. 재미없고. 사실은 미국 쪽에서 배당주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개, S&P 500개 중에서 425개가 지금 배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아까 아침에 보여주신 그림,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하면서 S&P 500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사실은 바꿔서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냐면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배당도 하고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달리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배당을 먹으려고 어떤 주식을 샀다기보다는 정말 좋은 주식인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주치나 전칙의 일환으로 배당을 덤으로 주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 예. 보너스로. 예. 예. 그렇게 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배당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배당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적인 어떤 배당의 그런 좀 얘기하면 배당을 하면 배당락이 들어가는데 네. 만약에 그 기업 자체가 성장을 못한다든지 이익을 꾸준히 못 내면 그 투자한 배당주가 배당 받은 거 이상으로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죠. 악몽이죠. 악몽이죠. 배당은 정말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개별 종목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그냥 배당 ETF가 지금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결론적으로 이익도 많이 내고 있고 그렇죠. 꾸준히 배당도 늘려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지식은 완전 버리셔야 돼요. 미국 쪽에 배당주를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미국의 배당주는 말씀하신 배당주는 우리나라 배당이 다른 개념이다. 그 좀 이제 그러니까 그 미국의 배당주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배당주는 성장주예요. 왜냐하면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배당을 하면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배당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하반기에 KT 산다 얘기하거든요. KT가 올해는 조금 좀 덜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KT가 11월, 12월 오르고 1월 때 뚝 떨어져요. 배당량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SK텔레콤도 그렇고 항상 그런 건데 미국은 똑같은 거가 AT&T만 보면 AT&T는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당주라고 할 수 있어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봤자 S&P보다는 많이 올라가지만 예, 그런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 올라가면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과 배당 딱 두 가지인데요. 지금 미국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들 그리고 본부장이나 저나 저희가 얘기했던 거 상당히 많은 것들은 배당에 주는 배당도 주는 뿐들 아니라 그 회사들이 워낙 세계적으로 뭐라 하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넓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술도 맥주도 중국 미국 사람 먹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 먹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남미에도 가서 먹고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 가도 먹고 중국 사람도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을 넓혀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 배당 우리나라 성장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미국의 주식은 S&P 배당을 많이 주식들은 배당도 주고 성장도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럴 때 주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설명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거가 DBY잖아요. DBY. ABCD의 D, 그 빅터 할 때 B입니다. UV 할 때 UV, B, 비디오 할 때 B, 그리고 Y, 뭐 YS 할 때 Y. DBY가 배당으로 하는 ETF인데요.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꾸준히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배당도 ETF 배당 3, 4%, 3점 몇 프로 주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거가 성장이 겸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들으신 분이 정확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도 평생 안 하던 사람들도 보면 야 정말 미국 그거 사면 되냐? 그 친구 마찬가지죠. 여태까지 주식에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제가 불러주지 않았으니까 계잡주 하다가 깨먹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보면 제가 그래서 야, 다 필요 없고 1,000만 원, 2,000만 원만 사봐. 그러면 나 탁 그냥 술 마시다 생각하고 100만 원치 하라 그래요. 뭐 사람이 DBI 이런 거 사라 그러거든요. DBI라든가 리츠 있잖아요. 저희 방송에 하고 그게 나간 건데 그게 VQN? VNQ. 맨날 헷갈려. VNQ. 그것도 역시 뱅가드가 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VNQ. N이죠. 네이버 맞아. 네이버 할 때 N. Q는 Q니까 Q. VNQ. 그거가 모두 똑같이 12% 올랐잖아요. 네네. 10% 올랐고 그것도 배당도 따박따박 주고 리츠를 이용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왜 말 안 하냐? 증권회사가 애국심이죠. 증권회사가 애국심에 뚫통 뭉쳐 있어서 왜 한국 주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한테 왜 미국 주식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거래세 양도세보다는 거래세를 해서 나라에 충성하자. 그거잖아요. 이걸 사면 거래세를 안 낼 거 아니야 이것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수입차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요새 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믿고 안 믿고 다 없어요. 2학년이 저 햇소리 한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더 까놓고 얘기하면 오늘 그냥 우리끼리 남자끼리 해서 모르지만 너 2학년 잘났다 개새끼 이럴 수가 있어요. 미국 주식 얘기하면 자꾸요. 방송에서도 얘기하면 너 잘났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천불 치면 사불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절하게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 벌어요? 하나도 안 벌잖아요. 그렇죠. 책을 뭐 몇천 부 팔리면 우리가 뭐 돈 10만 원 벌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우리 계약하는 거가. 딱 이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대부분이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한번 해야 돼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인터넷으로 해외 주식 계좌 추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네. 요즘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가도 되고 공인인증에서 바로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없다. 내가 운이 정말 졸라게 없어서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미국 주식 안 되는 10개, 20몇 개 증권사 있다. 10개 안에 들어있다, 못 들어있다면 10개의 증권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죠. 선택해서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요즘 안 가도 되잖아요. 그것도. 예. 그래서 그걸 하셔갖고 그냥 딱 천불어치 예? 천불 사는데 무슨 환율이 무슨 5원이 올라갔어. 떨어졌지. 어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떨어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불을 바꿔. 천불을 바꿔갖고 그냥 14개 주식을 하나씩 사면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4개에서 딱 잔잔히 하니까 제가 보기에 DBI건 VNQ 같은 거 그냥 사갖고 3개월 이렇게 냅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간 투기적이다. 그러면 저라면 딱 살 게 있죠. 저라면 여전히 노스럽 그루만 같은 거. 예. 그리고 정말 돈이 좀 많다. 그러면 제가 뭐 여기도 안 썼는데 해놨잖아요. EW라는 거. 그 책에는 안 써놨죠. EW가 뭐예요? EW라는 건요. 저는 좀 관심 있는데 이석준 대표는 관심 없을 거예요. 내가 우리 본부장께서 나이가 있고 몸이 뚱뚱하기 때문에 심장이 약간 문이 있어. 심장. 아. 인공 심장 혈관하는 거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하셔갖고 저도 관심은 상당히 좀 있어요. 스턴트 하셨어요? 네, 아버지 스턴트. 스턴트에서 조금 더 가면 스턴트를 해결 안 되면 네. 인공 심장 혈관 들어가거든요. 아. 그게 EW,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계속 사상 채울 거예요. 아니, 계속 사상 채울 거예요. 근데 이거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식습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거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수요가 줄어들진 않아요. 네, 그 EW라는 거 있는데 그건 저는 그거 살 텐데 그건 이제 약간 겁나니까 처음 하신 분이 그거 사고 나서 떨어지면 이제 저희 XX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자들은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초보자들은. 그래서 초보자는 딱 그런 거 사는 게 장땡이죠. 네, 그리고 정말 아시는 거 사면 장땡인데 하나 사시면 안 될 게 아니 사시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 딱 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잖아. 이 주식 얼마인데. 전 딱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 사세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 근데 꾸준히 떨어진 거 있죠? 네. 떨어진 거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찾아봐야 돼. 예를 들어 언제까지 떨어질지.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니 왜냐면 그 스터디가 필요하고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책에도 14개 주식 중에서 한 3개 정도 떨어지고 있는 거 제가 썼던 네. 기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우리가 한번 우리 그런 것도 준비할 텐데 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네. 여기 있는 미국 브랜드 한번 내가 가보는 거야. 네. 그래갖고 보면 맥도날드 있지만 야 가로수길에 드디어 섹색 형님 왔다. 네, 네. 섹색버거라고 섹색버거 살 수 있거든. 섹색버거 네. 살 수 있거든요. 네. 또 내가 미국 여행 갔어. 네. 미국 여행 갔으면 또 미국 가면 맨날 미국 음식만 먹고 그러니까 멕시칸 음식 먹어야 된다. 네. 그리고 치폴리라는 거 있어요. 치폴리 있어요. 네. 안 가봤어요? 치폴리는 안 가고. 치폴리가-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치폴리가 멕시칸 그 패스트푸드점인데요. 사람은 개떼같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담아주는. 담아주고 쭉 네. 라이트하는데 네. 어디 가나 사람이 많아요. 그 치폴리인데요. 그 두 개는 많이 있긴 있는데 네. 주가 재미없다. 네, 그러면 왜 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네. 자기가 진짜 스타들에서 정말 올라갈 것도 사면 돼. 근데 네. 그거는 초보자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그냥 무난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거 있죠. 슈퍼보고는 네. 너무 지역만 한정적으로 돼서 그게 조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뉴욕 대갖고 꽉 잡, 전 세계, 미국 꽉 잡았어요. 섹시버거는 난리나. 근데 하여튼 실적이 안 나타난 거죠. 예. 근데 뭐 워낙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용자의 주식. 예. 근데 그 초보자는 할 게 아니고 초보자는 너무나 쉬워. 제가 말씀드렸듯이 DBI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거 그리고 프록텐 건물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가 안정적인 거.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은 EW 사실만 하네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근데 비싸.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약간 겁날 거야, 이거. 네. 처음에 좀 많이 아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치폴레는 원래 실적 괜찮은 회사인데 이게 이제 실적이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못 가는 이유는 실적이 네. 안 좋거나 이 치폴레가 그 한때 식중독이 좀 퍼졌어요. 아. 근데 이게 그 술을 그 소송을 엄청 걸잖아요, 미국은. 네네네. 이게 이게 해소가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 이미지도 타격이 좀 오고 또 계속 이제 그 꼬장을 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어쨌든. 예, 그런 것들에서 아직까지 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가는 정말 멕시칸 레스토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게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보통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에 올라가 있는 주식들은 모든 게 다 검증이 된 거죠. 그냥 우리처럼 누가 작전해서 끌어올리기는 안 되니까요.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초보들은 그렇게 가는 돈이 거죠. 엄청 많으면 되겠죠.
그 워렌 버핏의 한 50배 돈 있죠. 그럼 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예. 사우디 형님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거나 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거 그